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김동식이 이혼한 지 벌써 7년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전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윙윙거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요새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받기 싫었는데 계속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5년 전에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며 집을 나간 우리 전처 정수연의 목소리였거든요. 수연이야? 네. 여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차갑게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약한 목소리로 여보라고 부르니까 참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여보,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마음 한편으론 그래. 바깥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힘든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워낙 처량하더라니까요. 왜 갑자기? 여보, 당신만이 날 믿어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나만이 믿어줄 사람이라니. 7년 전에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연아, 너 지금 어디 살아?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혼자 산다고? 분명히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수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전화로도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때 수연이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더라니까요. 무슨 소리야? 죽기 전에라니. 여보, 제발이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 기억하시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라. 생각해보니 신혼 때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거기 아직도 있어? 네, 있어요. 내일 3시에.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7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까 봐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워낙 절박하더라고요. 수연아, 여보, 제발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한테만 할 수 있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알겠어. 내일 3시에 가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년 만에 듣는 전처 목소리였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차가웠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이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점점 차가워지더니 결국 7년 전에 그렇게 떠났죠. 그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떠나다니.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엄마 편을 들어서 더 속상했거든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 민준이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일을 다시 생각해봤자 소용없죠. 다만 내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시간만 자꾸 확인하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혼한 전처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떨릴 줄이야. 오후 2시쯤 되니까 슬슬 나가야겠다 싶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7년 사이에 제법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 주름도 늘었고 수연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섰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니까요. 설레는 건지 무서운 건지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카페로 가는 길에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당신만이 날 믿어줄 사람이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줄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옛날 생각을 했어요. 7년 전 그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일이.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침부터 말다툼을 했는데 뭔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여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생각해온 일이에요. 몇 년째 생각해왔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뭐가 문제야?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때 수연이 표정이 참 차갑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있게 말해봐.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숨이 막힌다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연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나 결정했어요. 그러더니 현관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참 슬프게 들렸어요. 수연아, 어디 가려고?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혼 얘기하죠. 이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이혼 얘기를 하다니. 미쳤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이 뭐야? 30년. 그래요. 30년이나 참고 살았어요. 참고 살았다고? 그럼 지금까지 억지로 살았다는 소리야? 수연아, 제발 진정하고.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거든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죠. 수연아, 나야. 언제 집에 올 거야? 여보. 아니, 동식 씨.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했다고? 정말 이혼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이혼 조건은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일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더 속상한 건 아이들까지 엄마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큰아들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에요. 민준아,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항상 그래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까지 저를 그렇게 보다니. 막내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까지 생각하겠어요? 지영아, 아빠도 억울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빠는 정말 모르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웠다고? 가족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 뭐가 외로웠다는 거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법정 다니고 서류 작성하고 정말 지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연이가 왜 이혼하려는지 진짜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격 차이라고만 하면서 다른 말은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수연이가 하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동식 씨,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럼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봐야죠.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꿈 같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 싶어서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남이 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후로 7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이런 게 인생인가 싶었어요. 친구들이 재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식아, 너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살아?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번 이혼한 사람이 또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수연이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좋은 남자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동식 씨 전 부인 말이야. 벤츠 타고 다니는 멋진 남자랑 사귄다던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저는 혼자 쓸쓸히 살고 있는데 수연이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니. 그래, 나를 차버리고 더 좋은 남자를 찾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외로워졌어요. 2년쯤 지났을 때는 재혼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수연 씨가 재혼했다던데? 남자가 사업가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혼자 산다고 힘들다고. 그럼 재혼한 게 아니었나? 그동안 뭘 하고 살았던 걸까? 침대에서 뒤척거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죽기 전에 말해야 할 게 있다니. 무슨 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수연이 목소리가 예전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고 차가웠던 사람이
그렇게 약한 목소리로 혹시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큰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수연이가 나오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아니라 어젯밤 전화 목소리 그대로.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줄은. 다음날 점심때부터 마음이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서 일하는데도 자꾸만 시계만 쳐다보게 되고, 김동식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계속 시계만 보네.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박 경비가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얼버무렸는데 속으론 복잡하더라니까요. 7년 만에 전철을 만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떠먹는데도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꾸만 수연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서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2시쯤 되니까 슬슬 나가야겠다 싶어서 교대를 부탁했어요. 박 씨, 조금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고마운 일이었어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입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7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도 깊어지고 수연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왜 하필 그 카페를 택했을까? 우리가 신혼 때 자주 가던 곳을. 그 카페는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처음 사귈 때도 거기서 만났고 결혼 1주년에도 거기 갔고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혹시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뭔가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병원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 집을 나서서 카페로 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나쁜 생각만 들었어요. 7년 동안 뭘 하고 살았을까? 재혼했다던 남자는 어떻게 된 걸까? 정말 혼자 사는 게 맞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카페 쪽으로 걸어가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스운 일이죠. 7년 전에 이혼한 전철을 만나러 가는데 카페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경찰차 한 대가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경찰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수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서 카페 쪽으로 갔는데 경찰관 2명이 카페 사장님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 별일 아니에요. 신고 들어와서 확인차 온 거예요. 신고? 무슨 신고일까요? 어떤 신고요? 한 여자분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혹시 아세요? 정수현이라는 분? 정수현? 우리 수연이 이름이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그분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그러세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무슨 전화를 받았다는 거지?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이에요? 예전에 수연이와 자주 왔을 때 기억하시나 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부인분과 만나시나 봐요? 아까 전화로 예약하시던데. 네. 그런데 경찰은 왜 왔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글쎄요, 뭔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왔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시계를 보니 3시 10분. 수연이가 늦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7년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야위고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진 것 같고 무엇보다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뺨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여보. 수연이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수연아, 너.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정말 우리 수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수연이가 제 앞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약통 같은 게 여러 개. 여보, 미안해요. 늦어서. 수연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픈 거야? 여보.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이 차갑고 마른 것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나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그때 수연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살인을 했어요. 살인?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살인을 했다고? 뭐라고? 여보, 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소음들도 안 들리고 오직 수연이 목소리만. 수연아,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여보, 정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수연이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7년 만에 만난 전처가 살인을 했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여보, 당신만이 날 믿어줄 사람이에요. 제발. 수연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면서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문득 아까 경찰이 왔다는 게 생각났어요. 혹시 수연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이가 살인을 했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귀를 의심했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무슨 살인을 했다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여보, 정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수연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예전에 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수연아,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보, 7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연이가 약통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신경안정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종류가 참 많았어요. 계속 말해봐.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최진우라는 사람이었는데. 최진우? 그럼 재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그 사람과 재혼한 거야? 아니에요. 사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라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수연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나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사기꾼? 얼마나 뜯어냈길래? 얼마나? 이혼할 때 받은 재산분할금 3억이 넘게 다 가져갔어요. 3억?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사기당했다고? 수연아,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다니 아이들한테는 갔을 텐데. 민준이나 지영이한테는 안 갔어? 못 갔어요. 창피해서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런 마음도 이해는 됐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수연이가 약통을 하나 열어서 알약을 하나 입에 넣더라고요. 손이 워낙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여보, 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죠. 아니면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어차피 증거 없으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수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뭘 했는데?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식칼? 설마. 수연아, 설마. 여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가슴에 한 번 찔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살인을 했다는 거야? 수연아,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보, 나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정말 끔찍한 얘기네요. 어떻게 했는데? 차에 싣고 시골에 있는 폐가로 갔어요. 거기서 뭘 했어? 땅을 파서 묻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시체를 묻었다고? 수연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여보,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약을 하나 꺼내 먹더라고요. 그 일이 언제였어? 이혼하고 1년 뒤쯤. 그러니까 6년 전이에요. 6년 전? 그럼 6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수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내더라고요.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신문을 보니까 실종자 수색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 사람 찾는 기사들이에요. 처음엔 실종으로 처리됐거든요. 실종으로 처리됐다니.
그럼 아직까지 시체를 못 찾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신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이거 때문이에요. 신문을 보니까 폐가 철거 예정 이런 기사였어요. 뭔 소리야? 여보, 시체를 묻어둔 그 집이 다음 달에 철거된다는 거예요. 철거? 그럼 시체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연아, 그럼. 여보, 시체가 발견되면 나는 끝이에요. 감옥에 가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연이가 제 손을 더 꽉 잡더라고요. 여보, 당신만이 날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죠? 수연아,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여보, 나랑 같이 가서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요. 시체를 옮기자고? 그럼 나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니야? 수연아, 그건 안 돼. 경찰에 자수하는 게 맞아. 자수? 여보,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범죄는 범죄야.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보, 제발이에요. 당신만이 날 믿어줄 사람이에요. 그때 갑자기 수연이가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봉지에 든 하얀 가루. 이게 뭐야? 여보, 만약에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수연아, 뭔 소리야? 여보,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당신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수연아, 그게 설마. 여보, 우리 함께 가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연이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과연 이 모든 게 진실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이가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흔들면서 함께 가자고 하니까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수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수연아,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다급하게 말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여보, 나 혼자는 못 가요. 너무 무서워.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봉지를 테이블 가운데 놓더라고요. 그 하얀 가루를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다른 방법이요? 시체가 발견되면 나는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연이가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쳐 보이더라고요. 여보, 여기 봐요. 다음 달 15일에 철거 시작한다고 해요. 신문을 보니까 정말 폐가 철거 공사 시작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럼 그 전에 시체를 옮기면 되잖아. 여보, 혼자서는 못해요. 무겁기도 하고. 시체가 무겁다니. 정말 섬뜩한 얘기였어요. 수연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그건 범죄야.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수연이가 울먹이면서 또 약을 하나 입에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약을 먹는 손놀림이 참 자연스럽더라니까요. 마치 오랫동안 먹어온 것처럼. 수연아, 그 약은 뭐야? 하루에 몇 개씩 먹어? 신경안정제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 10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의사 처방 받은 거야? 네. 정신과에서. 정신과라니. 그럼 수연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거네요. 언제부터 정신과 치료받았어? 그 일 있고 나서부터 6년째예요. 6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니.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 한 명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뭔가 진지한 표정이더라고요.
수연이가 그 남자를 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얘지면서 몸을 움츠리더라니까요. 여보, 저 사람, 왜, 아는 사람이야? 여보, 저 사람이 최진우예요. 최진우? 수연이가 죽였다던 그 사람이요? 뭐라고? 그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연이가 죽였다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왔다니. 수연아, 그럼 너가 한 얘기는? 여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수연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더라고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때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수연 씨, 여기 계셨네요. 수연이를 아는 사람이 많네요. 최 선생님, 어떻게, 수연 씨, 약속 시간 지나셨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무슨 병원일까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수연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그 최진우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람정신병원 최진우 원장입니다. 정신병원 원장? 그럼 의사라는 얘기네요. 아, 안녕하세요. 수연 씨 남편분이세요? 아, 전 남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연 씨가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최 원장이 수연이를 보더라고요. 수연 씨,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약은 제때 드셨고요? 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실례지만 수연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최 원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과 피해망상 치료를 받고 계세요. 치매, 피해망상? 그게 무슨 뜻이죠? 피해망상이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럼 살인 얘기도, 그럼 수연이가 한 얘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최 원장에게 수연이가 한 얘기를 간단히 말해줬어요. 살인을 했다고, 시체를 묻었다고.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역시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수연 씨가 병원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수연 씨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세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우리 수연이가 치매에 걸렸다니. 그럼 최진우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수연 씨와 사귀기도 했고 사기를 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하지만 수연 씨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럼 정말 죽지 않았구나. 수연 씨가 돈을 사기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수했다는 건 환상이죠. 환상이라니. 6년 동안 수연이가 그런 환상에 시달렸다는 거네요. 수연아. 제가 수연이를 불렀는데 수연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수연아. 다 환상이었어. 그럼 내가 미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수연 씨, 병원으로 돌아가실까요? 오늘 새로운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선생님, 내가 정말 아무도 안 죽였어요? 네, 정말 아무도 안 죽이셨어요. 그때 수연이가 테이블 위에 하얀 가루 봉지를 보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최 원장이 봉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연 씨, 이게 뭐예요? 독약이요. 독약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럼 독약도 아니었다고? 수연 씨가 집에서 밀가루를 봉지에 담아온 것 같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독약인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수연아, 집에 가자. 이제 치료 잘 받으면 나아질 거야. 여보, 당신이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안 버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수연이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 원장과 함께 수연이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서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런 환상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이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안도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7년 만에 만난 전처가 살인자가 아니라 치매 환자였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으니까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침에는 그냥 평범한 재회인 줄 알았는데 오후엔 살인 고백을 듣고 저녁엔 치매 진단을 알게 되고 참 세상 일이란 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꾸만 수연이 생각만 나면서요. 특히 수연이가 여보, 당신이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니까요.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핸드폰을 꺼내서 큰아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준아, 나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시간 있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 저 지금 회사인데요. 급한 일이에요? 바쁘다는 말만 들으니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시간이 없다니. 아니야, 급한 건 아니야.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뚝 하고 전화가 끊어지니까 더 쓸쓸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 막내 지영이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지영아, 아빠야. 아빠, 왜요? 지연이 데리러 가야 해서 바빠요. 지연이는 우리 손녀거든요. 지영이도 바쁘네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조심히 가. 네, 끊을게요. 이것도 금세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전화해 봤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이럴 때 얘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득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했었는데, 물론 마지막엔 그마저도 안 됐지만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수연이가 치매라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최 원장 말로는 초기 단계라고 했는데, 그럼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수연이가 불쌍해지더라고요. 7년 동안 혼자 그런 환상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특히 살인을 했다고 믿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수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좋은 추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말이 없어지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이혼까지. 내가 수연이를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최 원장이 서 있더라고요. 아, 원장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수연 씨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최 원장을 거실로 모시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수연이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안정제를 맞고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깨면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최 원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수연 씨가 오늘 당신한테 연락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사실 수연 씨가 당신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그럼 왜 연락을 했을까요? 치매 때문에 최근 기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혼한 것도 기억 못하고 아직도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연이가 우리가 이혼한 것도 모른다니. 그럼 저한테 전화한 건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겼으니까 남편인 당신이 도와달라고. 아, 그랬구나. 수연이는 아직도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원장님, 그럼 수연이한테 이혼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요? 지금은 말씀 안 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충격이 클 수 있다니. 그럼 계속 모르게 둬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수연 씨가 당신을 자꾸 찾을 거예요. 저를요? 네, 지금 수연 씨 머릿속에는 당신이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당신한테 연락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수연 씨를 도와주세요. 지금 수연 씨한테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니. 7년 전에는 저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하지만 원장님, 저도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7년 전 일도 있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연 씨에게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피하다고.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못한다니. 그럼 정말 혼자였구나. 수연 씨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 더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시절, 당신과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수연이가 불쌍하고 또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하고, 원장님,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초기 단계라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관심과 사랑이라. 7년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이네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수연 씨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 원장이 가고 나서 혼자 앉아서 또 생각했어요. 수연이를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병원에 맡겨둬야 할까? 7년 전에는 저를 떠났지만 지금은 저만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연이가 지금 정말 외롭고 무서워한다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니까요. 맥주 캔을 비우면서 결심했어요. 일단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수연이와 천천히 얘기해 보자고. 7년 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수연이가 아픈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7년 동안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의미 있는 일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수연이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연이를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더라니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9시에 핸드폰이 윙윙거리면서 깼어요. 화면을 보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여보세요? 동식 씨 맞으시죠? 최진우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수연 씨가 깨어나서 당신을 자꾸 찾고 있어요. 올 수 있으세요? 수연이가 저를 찾는다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지금 가면 될까요? 네, 가능하시면 빨리 와주세요.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꽃가게에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거든요. 병문안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연이 병실로 갔는데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안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간호사님, 우리 남편 언제 와요? 어제 전화했는데. 간호사가 곧 오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니까요. 수연이가 아직도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문을 톡톡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수연아, 나왔어. 여보. 수연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그렇게 괴로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보, 늦었어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늦잠 잤어.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이 어제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이거 너한테 주려고 사왔어. 꽃다발을 건네주니까 수연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꽃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연아,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 원장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원장님. 수연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남편이 와서 더 좋아졌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꼭 안더라고요. 그럼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요? 최 원장과 복도로 나가서 얘기했어요. 어제보다 많이 안정됐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확연히 달라요. 그럼 지금은 정상인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의 일부가 없는 상태죠. 기억의 일부가 없다니. 이혼한 기억 말이군요. 원장님, 제가 결정했어요. 네. 수연이를 도와주려고요. 정말이세요? 네. 어차피 가족이었으니까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수연 씨한테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퇴원시켜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치료에 도움이 돼요. 제 집으로 데려와야 하나요? 수연 씨 집이 따로 있지 않나요? 있긴 한데, 혼자 살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럼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맞겠네요. 가족이 함께 7년 만에 다시 같이 살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수연이가 왜 이혼한 기억만 없어졌을까요? 최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보통 최근 기억부터 잊어요. 하지만 수연 씨 경우는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한가요? 너무 괴로운 기억은 의식적으로 지우려고 하거든요. 이혼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고? 그럼 수연이도 이혼이 괴로웠다는 얘기네요. 그럼 언젠가는 기억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게 수연 씨한테는 더 편할 거예요.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까
수연이가 꽃을 물병에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여보, 정말 예쁘죠? 응, 예뻐. 여보,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네. 정말요? 그럼 집에 가요. 수연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수연아, 그런데 우리 집 상황이 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혼했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 왜요? 일 때문에 잠시 따로 살고 있었어. 그럼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응, 그래야지.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7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앞으로는 안 무서워해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7년 전에는 서로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지켜줄 수 있다니. 오후에 퇴원 수속을 하고 수연이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수연이가 제 아파트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이 이랬나요? 응, 좀 정리했어. 그래요? 깔끔해졌네요.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연아, 배고프지? 뭘 해줄까?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라. 수연이가 좋아하던 음식이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수연이가 뒤에 와서 제 어깨에 턱을 기대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렇게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여보, 나 요즘 기억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무서워요. 괜찮아.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있잖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등에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그 순간 7년 전 일들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행복했던 시절들 말이에요. 그때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 헤어졌을까요? 김치찌개가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요. 여보, 냄새 정말 좋아요. 응, 거의 다 됐어. 밥상을 차려서 마주 앉아 먹는데 수연이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보, 역시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여보,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불안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하다고. 수연이가 그런 말을 한 지가 언제인지. 나도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수연이는 안방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우니까요. 새벽에 잠이 깨서 안방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수연이가 꽃다발을 꼭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수연이가 정말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이 집이 이렇게 낯설지? 우리 집은 이렇지 않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지?
우리가 이혼했는데. 이혼했다고? 수연이가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급하게 거실로 나가봤더니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무슨 생각해? 여보, 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자꾸 이상한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싸우고 내가 집을 나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결국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수연아, 그건 꿈이야. 악몽 같은. 정말요? 그럼 우리 안 헤어진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계속 함께 살고 있잖아. 수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다행이에요.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렇게 넘어갔지만 마음이 불안하더라니까요. 언제 완전히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에 최 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장님, 수연이가 이혼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치매라고 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다 기억날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강렬한 감정이 담긴 기억일수록 되살아나기 쉬워요. 강렬한 감정이 담긴 기억. 이혼이 그렇겠죠.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모든 걸 말하면 충격이 클 수 있어요. 천천히 진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수연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무슨 기억이요? 우리 예전에 많이 싸웠잖아. 수연이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싸웠다고요? 응,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아팠어.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 싸웠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요. 수연아, 사실은.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무서워요. 수연이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고개를 저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 수연이가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연이가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더라고요.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만들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은 머리가 맑아요. 정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밝고 활기차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뭘 하고 싶은데? 산책하러 가요.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 있잖아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 그곳도 추억이 많은 곳이죠. 좋아, 가자. 오후에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예쁘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자주 와야겠어요. 응, 자주 오자. 벤치에 앉아서 벚꽃을 보고 있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와요? 민준이랑 지영이.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은 바빠서 그래. 그래도 너무 안 와요.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구나. 수연아,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 네, 알아요.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자꾸 까먹고. 그런데도 무섭지 않아? 여보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코끝이 찡해졌어요. 수연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이요? 수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아파서, 여보한테 짐이 되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짐이 아니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수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수연아, 너 같은 사람이 뭐야? 좋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나 성격도 나쁘고 이기적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나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 우리가 이혼한 거 다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다 기억해낸 거구나. 수연아,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이혼했는데 너한테 충격이 될까봐. 그래도 말했어야죠. 수연이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수연아, 화났어?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내가 여보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고. 수연아,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가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여보, 나 집에 갈래요. 수연아, 얘기 좀 더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다 끝난 사이인데. 다 끝난 사이라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한다고요? 응,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수연이가 제 말을 듣고 있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하지만 뭐, 나는 여보가 불쌍해서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쌍해서라고? 그런 게 아닌데. 수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순간 제가 왜 수연이를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연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뭐가 확실해요? 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다고. 그게 제 진짜 마음이었어요. 여보도 외로웠어요? 응, 7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나도. 수연이가 다시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여보, 우리 참 바보 같아요. 왜? 서로 외로웠으면서 왜 그렇게 멀리 있었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왜 그렇게 고집부렸을까요? 수연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 어떻게 다르게요? 솔직하게. 서로한테 진짜 마음을 말하면서.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여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7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네, 좋아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했어요. 수연아, 아이들한테 연락해볼까? 아직은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여보,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도. 하지만 오늘 수연이와 나눈 대화를 생각해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처럼 서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연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일어났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일찍 일어났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여보랑 진짜 마음을 얘기해서. 그런 수연이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연아, 우리 오늘 뭐 할까? 여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아.
나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일까? 하지만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든 동반자 관계든 서로를 아끼고 돌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수연이와 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7년의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연이와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